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경제 파트 기출제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교재 43페이지 문제 19번.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자 봅시다. 1번 수요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수평이죠. 그러면 수요 구성이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수요만 완전 탄력적이고 공급은 우상향에 정상적으로 봐야 되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공급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수요 곡선은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러니까 직선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게 Q 공급량 수요량이고 요거는 프라이스. 수요가 증가한다.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공급은 가만히 있는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 가격이었는데 수요가 증가된다. 그럼 가격이 오르려면 어느 쪽으로 올라가겠어요? 위에 쪽으로 올라가야죠. 위에 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수요가 증가했는데. 안 되겠죠? 그래서 D다시가 위로 올라간다. 요런 모양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완전 탄력일 때 수요가 증가한 경우 균형각은 변하지 않는다. 증가되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가격이. 그래서 얘는 틀렸고. 2번 오피스텔에 대한 대체재가 감소함에 따라서 오피스텔 수요 가격 탄력성이 작아진다. 우리는 대체재가 많을수록 대체재로 수요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갔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수요는 감소하죠. 그런데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갔을 때 오피스텔과 대체 관계에 있는 대체재가 있다. 대체재가 있다. 그러면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갈 때 이제 오피스텔만 있다면 그런 가격이 올라간 거에 대해 반응하여 수요를 감소시키는데 대체재도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런다면 가격 올라가? 안 올라가는 대체재도 있잖아. 그러면 가격 상승에 대한 수요 감소뿐만 아니라 요리 오피스텔 수요가 대체재로 이동하는 대체 효과까지 이거는 이제 가격 상승 효과죠. 가격이 올라가서 수요를 감소한다. 플러스 가격이 안 올라간 대체도 있다. 그러면 여기 수요할 것이 아니라 요리 대체해야 된다. 그래서 플러스 대체 효과까지 이게 같이 작용하니까 그래서 수요 감소는 더욱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요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아진다. 대체재가 증가되는 게 아니고 대체재가 감소하네요. 이게 대체재가 있었는데 이게 감소한다. 그러면 대체재가 없어지면 그러면 가격 상승 효과만 나타나겠죠. 얘가 있을 때는 두 가지인데 그런데 이제 대체재가 없다면 감소한다면 그러면 한 가지 효과밖에 안 나타나요. 가격 올라가니까 안 산다. 얘만 나타나. 얘만. 그래서 이제 탄력성이 커지는 게 아니고 작아진다. 대체재가 있다면 커지고 대체재가 없어진다면 있다가 없어지면 대체재가 감소하면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있다가 대체재가 없다가 있으면 커지고 탄력성이 대체재가 있다 없어지면 감소하면 탄력성이 작아진다. 그래서 이건 맞고 3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 가격 탄력성보다 작은 경우에 왠지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세금 부담이 더 크다. 우리는 이제
가격 탄력성과 세금 부담의 관계를 본다면 가격 탄력성과 세금 부담의 관계를 본다면 자, 세금을 정부에서 부과해요. 그러면 이제 부과하면 세금을 정부에서 담세자한테 부과를 한다. 그러면 부과받은 그 사람이 공급자든 수요자든 반응을 하죠.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응을 합니다. 이게 공급 곡선이고 이게 수요 곡선인데 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의 그 의미하는 바는 뭐냐? 생산비가 이만큼 들어가서 나는 가격을 그만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손해본다. 수요자는 내가 이만큼, 소비자는 효용을 얻고 투자자는 수익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이상의 가격을 줄 필요는 없다. 내가 얻는 거 이상으로 줄 필요 없다. 그래서 이 만난 점에서 이 직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얘는 공급 곡선은 생산비를 의미하고 수요 곡선은 효용이나 수익을 의미한다. 그 얘기요. 효용이나 수익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런데 세금을 공급자한테 부과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겨우 생산비 건지고 있는데 근데 세금을 또 내라고 한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만큼 받아서 세금 나면 그러면 이만큼 수입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게 세금을 이만큼 내라고 그러니까 이만큼 받아서 가격을 올리기 전에는 세금 내면 이만큼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생산비가 이 높이인데 그래서 손해보니까, 그래서 손해 안 보려면 이 세금의 부담의 크기만큼을 이렇게 끌어올려야 돼, 우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S- 이 높이가 뭐냐? 세금을 부과받은 금액의 크기다. 그런데 이게 공급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그어지지 않고 좀 탄력적으로 그어졌다고 해봐요. 탄력적이면 완만하게 이제 그려져야 되죠. 요거 공급 곡선이 이렇게 그어졌다. S. 그리고 세금의 높이가 요만큼이라고 하니까 탄력성이 뭐 크고 작음에 따라서 정부가 세금을 뭐 줄여주고 늘려주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만큼의 세금의 높이를 그대로 부과한다. 그런데 기울기가 이 모양으로 돼 있다. 공급 곡선 S-가. 그렇게 된다면 이제 처음에는 세금 부과로 인해서 이제 수요 곡선과 만난 점이 이제 여기서 만났었는데, 그래서 가격이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이만큼이 수요자한테 세금을 받아냈는데, 근데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만나잖아요. 올라가잖아, 가격이. 여기 올라가니까 더욱더 수요자한테 세금을 많이 받아내서, 물론 직접 받아낸 게 아니고 가격을 끌어올려서 받아낸 결과죠. 그래가지고 세금을 내게 된다. 이 말은 뭔 말이냐? 결국 세금을 부과하면 그 세금에 대한 저항은 탄력성이 커지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상대방에게 세금을 많이 떠맡긴다. 즉 세금의 부과는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난 탄력성만큼 저항한다. 가격 올려, 나는 확 줄여버릴 거야. 못 올라가게. 가격 올려? 난 확 줄여버릴 거야. 가격 올려? 난 확 줄여버릴 거야. 처음에 이렇게 줄어들면 요만큼밖에 감소하는데 이렇게 탄력성이 이렇게 된다면 확 많이 줄이는 거예요. 가격 올려? 확 줄여.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탄력성의 의미는 결국 조세에 대한 저항이다 이거요. 조세에 대한 저항이다. 그래서 탄력성이 크면, 자,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정리를 하면 탄력성이 크다. 커질수록, 이 말은 조세 저항이 크다는 얘기죠. 올려? 나 안 사. 나한테 세금 떠넘기려고 그러지? 저항이 커질수록 나는 부담 안 하고
상대방한테 또 넘기는 경우죠. 그래서 수요자한테 또 넘겼잖아요. 요만큼인데 요만큼 많이. 그래서 이것을 탄력성이 클수록 조세 부담은 본인의 조세 부담은 상대방한테 많이 떠넘겼기 때문에 본인의 조세 부담은 적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크다. 그러면 수요자가 크게 저항했고 공급자가 작게 저항하기 때문에 수요자가 크게 저항해서 공급자가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된다. 공급자가 많이 세금을 부담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자, 그러면 하나의 수요 쪽만 말한다면 수요 탄력성이 클수록 수요자 조세 부담 적어진다. 수요자와 공급자 양자의 탄력성이 서로 충돌이 됐다. 그러면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크다면 공급자보다 수요자가 조세된 지형을 더 크게 했기 때문에 수요자의 조세 부담은 적어지고 반대편에 공급자 조세 부담은 많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항 2를 읽어보면 오피스텔에 대한 3번이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 가격 탄력성보다 작다. 그러면 수요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죠. 공급 탄력성이 수요 탄력성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수요 탄력성이 크면 수요자가 크게 저항하고 그러면 그 반대편에 공급자가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 그래서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세금 부담이 크다. 이 말은 맞는 거죠. 4번 임대주택 수요 가격 탄력성이 1이다. 가격 탄력성이 1일 때는 이제 탄력성이 요거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세 가지 경우.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이럴 때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LRCT 탄력성 어떤 수요 가격 탄력성이죠. 가격 전략은 이제 수요 가격 탄력성 말 안 해도 여기서는 가격 탄력성이야. 소득 탄력성은 아니고. 따라서 공급자 가격 전략은 수요 탄력성이 1보다 크다. 가격 인상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 그렇기 때문에 올리면 수익이 확 줄어. 내리면 어떠냐? 그럼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가격을 내려주니까 수요자가 많이 수요를 늘리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격 인하 정책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제 공급자가 수입을 극대화시키려면 공급자가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냐? 탄력성이 1보다 작다. 민감하지 않아 수요자가. 가격을 올려도 수요를 별로 안 줄여. 가격을 또 반대편에 가격을 많이 내려줬는데도 수요를 별로 안 늘려. 왜?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가격을 많이 내려줘서 수요가 조금밖에 안 늘어나니까 손을 바쁘라. 가격을 올릴 때는 가격을 많이 올렸는데도 수요를 조금밖에 안 줄이니까 수입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 탄력성 1이다. 탄력성 1이면 가격을 10% 올렸으면 수요량도 똑같이 같은 크기로 10%를 수요량을 줄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서 수입이 늘어나려다가 다시 수요량이 똑같이 크기가 10% 줄어들어서 가격 10% 올렸더니 그 수입 늘어나겠죠. 근데 똑같이 수요량을 10% 줄여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수입이 굴건이 된다. 가격을 인상을 하든 가격을 인하를 하든 가격을 10% 올리면 수요량이 10% 줄어들 거고 가격을 10% 내리면 수요량이 또 10% 올라가고 내리면 수요량이 10%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수입이 불변하게 된다 이 얘기죠. 세 가지 경우. 이 경우 뭐요? 이 경우는 이제 1인 경우에 임대료가 하락하더라도 전체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임대료를 올려도 마찬가지예요. 올려도. 그 다음에 이건 맞고 5번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기간이 짧다. 청산 기간이죠. 착공을 해서 건물을 완성시키는 기간이 짧을수록 공급을 많이 늘릴 수 있죠.
가격이 상승했어요. 가격이 상승해서 공급을 늘리려고 해요. 공급을 늘리려고 한다. 그런데 가격 올라가서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데 빨리빨리 물건이 안 나오는 거야. 물건이 안 나와. 예를 들어서 6개월에 하나씩 만든다. 생산 기간이 하나 완성하려면. 근데 이것이 만약에 짧아진다. 그럼 6개월에 걸려가지고 별로 못 늘려. 가격 올라가도. 아니 뭐 물건이 나와야지. 늘리려고 해도. 근데 생산 기간이 짧아졌다. 2개월로. 10배나 많이 나와 물건이. 그렇기 때문에 가격 올라가면 막 물건을 많이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성이 들고 있어. 탄력성이 커진다 이거요. 탄력성이 많이 공급할 수 있으니까 가격 변화에 대해서 공급을 많이 늘린다. 가격에 대해서 크게 반응한다. 많이 늘린다. 그래서 탄력성이 여기서 커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건설 기간이 짧을수록 가격 올라갔을 때 공급량을 많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변화에 대해서 공급 변화가 많이 있으니까 크니까 그래서 탄력성이 커진다.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로 넘어가면 44페이지 주택 여과 과정과 주거 분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이제 여과 과정이라는 것은 상향 여과도 있고 하향 여과도 있고 그런데 하향 여과는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상위의 소득계층의 물건을 써서 사용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반대로 상향 여과는 소득이 낮아서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의 물건을 쓰면서 이제 수요하면서 내려가는 것을 이걸 상향 여과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보면 1번 주택 여과 과정은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과 관계를 설명해 준다. 질적 변화라는 것은 하위 소득계층이 상위 소득계층의 물건을 이용하면서 상위 소득계층의 물건을 이용하면서 질적 향상이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상향 여과의 경우는 상위 소득계층이 하위 계층의 물건을 써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질적 변화가 이제 나빠진 거죠. 그 다음에 가구 이동 과정. 중소득계층이 사용하는 물건을 누가 이용하는 거요? 이제 하향 여과의 경우는 이제 하위 계층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계층 간의 내구재 이 경우는 소득계층 간의 물건의 이동이 있게 된다. 그리고 이 관계를 질적 변화와 양적 변화, 이제 소득의 이동 관계, 그 다음에 질적 그 향상 관계, 주택의 질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관계를 설명해 준다. 맞아요. 2번 상위 계층에서 사용하는 기존 주택이 하위 계층에서 사용하게 되면 아래 계층이 위에 계층으로 올라가면서 물건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하향 여과죠. 하향 여과. 근데 상향 여과라고 말했으면 얘는 틀린 거죠. 3번 공가의 발생은 주거지 이동과는 상관이 없다. 아니 저소득계층이 하향 여과의 경우에 중소득층의 물건을 써서 위로 올라가면 하위 계층의 주택은 아무도 거기에 거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가가 생기죠. 근데 공가가 없다고 한 거는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4번 주거분리는 소득과 무관하게 주거지역이 지리적으로 나뉘는 현상이다. 주거지역이 지리적으로 나눠진 게 아니고 주거지역이 고소득 주거지역과 저소득 주거지역으로 소득 계층에 의해서 주거지역이 나눠진 거를 이제 주거분리라고 그러지 이렇게 지리적으로 나눠진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 이제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이런 그 구분이 되겠지만 이거는 소득과 관련하여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것을 주거분리라고 하는데 얘는 그게 아니다. 소득과 관련 없다. 틀린 거죠. 5번 저급주택이 수선되어서 이제 달동네가 재개발된 거예요. 저급주택이 수선되어서 이제 상위 계층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용하게 되면 상향여과가 발생하죠. 위에 계층의 달동네가 재개발되면 달동네 사람들은 떠나고
상위 소득계층 밑으로 내려가니까 결과적으로 걸러지는 건 뭐요? 상위 계층에 물건이 걸러지기 때문에 상향여고가 발생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향여고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21번 보시면 어떤 지역의 수요와 공급 함수가 각각 A 부동 시장에서는 이제 D 수요 함수는 100-P, 그 다음에 공급 함수는 ES는 이꼴 -P 플러스 -10 플러스 P. 이거는 EQS는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기 이제 그 단위당 가격을 이제 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E를 등식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QS는 이꼴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비부동산 시장에서는 D는 이꼴 500-2P, 그 다음에 이제 또 Q가 3QS네. 이것도 QS로 해야 돼요. 그래서 등식 왼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3으로 나눠서 QS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Q3QS는 -20 플러스 6P이다.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B 부동산 수요가 4% 감소했다. A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A 부동산을 안 사게 되면 B 부동산을 만약에 사게 되면 A 대신에 B를 사용하니까 대체 관계인데, 이건 그 경우가 아니고 지금 A 부동산 가격 올라가서 A를 안 사니까 그 A 부동산과 보완 관계에 있는 B제와도 필요가 없게 된다. 신발 오른쪽 값이 올라가서 오른쪽을 안 사니까, 근데 왼 신도 두 개가 오른발 왼발 보완되어서 신발의 기능을 하니까 두 개 다 필요 없든지 두 개 다 필요하든지 이런 관계에 있는 걸 보완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체제는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이고, 보완제는 같이. 따라서 대체제는 OR의 개념이고 보완제는 AND의 개념입니다. 뭐과 뭐. 그래서 4% 감소했다. 무슨 관계에 있느냐? 보완제 관계냐? 대체 관계냐? 그거 묻고, 거미집 이론에 의한 A와 B의 각각의 모형 형태와 그 다음에 A 부동산과 B 부동산의 그 상품의 관계는 보완제냐 대체제냐 이렇게 말해봐라 이거요. 자, 그러면 A 부동산과 B 부동산 이제 거미집 모형을 한번 보면, 지금 이제 A 부동산 보니까 D는 제대로 돼 있어요. D는 수요량은 500-2P. 공급도 해야죠. 공급이 어떻게 되냐? 공급은 이제 ES죠. ES는 이꼴 -10 플러스 여기서 P다. 그러면 이거는 요것도 D로 돼 있으니까 요것도 S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 또 2를 곱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똑같이 ED 똑같이 ES 이렇게. 근데 여기 요거 이제 그 단위당 가격이니까 요걸 갖다가 이제 S로 하면, 자, 등식 왼쪽도 2로 나누고 등식 오른쪽도 2로 나누니까 얘는 5가 되고, 요거는 1을 2로 나누니까 2분의 1P가 됐다. 우리가 앞에서 학습하기를 이 가격 앞에 있는 이 개수가 바로 탄력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탄력성이, 수요 탄력성은 얼마냐? 그래서 2다. 요 부호는 뭐 빼도 되고, 그 다음에 공급 탄력성 여기죠. 공급 탄력성은 얼마냐? 공급 탄력성은 여기서 2분의 1이다. 따라서 수탄수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크니까 수렴이다. 또 이제 B 시장을 보면 이제 수요는 500-2P. 수요는 500-2P. 그 다음에 공급은 3S. Q 빼고, 그래서 3S는 이꼴, 그래서 얼마냐면 이게 -20
플러스 6P다. 이것도 또 똑같이 일치시켜야 돼. 이거 3D로 하든지. 근데 이 가격 자체가 그래프에서 단위당 가격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S로 오는 것이 더 좋죠. S는 이꼬르 3으로 하나 왼쪽. 그러면 여기는 얼마예요? 3분의 마이너스 뭐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20. 그리고 여기서 3을 나누면 2P. 이 P 앞에 있는 얘가 탄력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 탄력성은 2열. 여기는 요거에 P 앞에 있는 얘가 탄력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 탄력성이 얼마냐? 그래서 똑같이 2다. 따라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이 같다면 이거는 순환이에요. 탄력성이 같으면 순환. 수요 탄력성이 크면 수탄수, 수렴. 공급 탄력성이 크면 공탄발, 발산인데 얘가 같다 하면 순환. 그래서 이제 A는 수렴이고 B는 순환이고 그리고 A와 B 관계는 보완 관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몇 번이냐? 1번이 됩니다. 자, 여기서 20분 넘으면 동영상이 하나 올라가니까 다시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